Battles 로마 공화정 7번째 시간. 제목은 줄리우스 카에사르입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줄곧 동맹이었던 아프리카 누미디아 왕국의 승계 문제가 유구르타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지지부진하는 과정에서 로마는 다른 한편으로 유럽 북쪽으로부터의 갈리아족과 게르만족의 침입에 연전연패하였고, 이어진 배틀 오브 아로시오의 패배는 한니발에게 당한 칸나의 전투 이후 최대의 참패로서 공포가 로마를 그 저변으로부터 휩쓸었습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유구르타 전쟁의 새로운 집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은 그에게 배정해줄 군사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많은 시민을 잃은 데다가 그나마도 고국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농토를 잃고 노예로 전락하여 군사가 부족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몇 평의 땅을 더 소유하려는 권력자들의 탐욕이 시민을 노예로 만들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그 누가 있어 나가 싸울 것이며 그 모든 땅을 송두리째 다 빼앗길 것이라 했습니다. 마리우스가 군계획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습니다. 고대로부터 군인이 되는 것은 탁월한 자들의 소명이었으며,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만의 권리였고 명예였습니다. 또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만 허용되었고, 그 재산의 경중에 따라 자비무장을 하였는데, 마리우스가 군사 선발의 핵심 기준인 재산 조건을 포기합니다. 무산자는 조국을 위해 무기를 잡을 수 있는 명예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봉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20년간의 복무라는 직업을 보장하고, 정복지의 토지를 후일 연금으로 할당하고, 비로마인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획기적인 제도를 창안합니다. 과거의 군사 징집은 전쟁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자동 해체되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군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지휘체제 및 전술을 체계화하는 한편, 군사들의 훈련 및 무장을 혁신해 전투력을 높였고, 휘장을 독수리로 통일하여 결속력을 제고시키는 등 병력 예절을 월등히 높였고, 마리우스군은 유구르타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자 이제 히스파니아로 차출되었고, 킴브리, 트우턴스 등의 연합군을 분쇄하는 발군의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로마 정계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마리우스가 평민파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라쿠스 형제들의 허무한 죽음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찾던 평민들은 마리우스에게 전무후무한 7회 연속 집정관을 선사했습니다. 그가 평민파를 대표합니다. 마리우스의 새로운 군체제는 상비군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비군 제도는 군사 선발에서부터 봉급 및 일체의 혜택은 물론 장기간의 삶을 부대의 영역과 함께하는 것으로 한 군인의 생사 자체가 장군의 손에 의해 결정되며, 또한 그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충성은 더 이상 국가에 기속되지 않고 장군 개인으로 옮겨집니다. 술라 장군이 대척점을 형성하면서 등장합니다. 술라는 마리우스의 부하였으나 유구르타 전쟁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이어서 소아시아의 미트리다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귀족파를 대표합니다. 술라가 시대의 요구를 거슬려 호민관의 권한은 축소하는 반면, 원로원의 지위는 확대하고, 이어서 전대미문의 4만 명의 무장군인을 로마 시내로 진입시켜 마리우스를 죽인 후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로마의 로마 군인에 의한 공포시대가 닥치게 됩니다. 술라가 독재정처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군인들이 특정 개인사업을 위해 동원되어 분화 명성 및 지배권의 수단으로 활용되자 군은 사병화되어 갑니다. 군인이 정치 전면에 등장합니다. 무식한 힘과 거칠은 눈길로 원로원을 윽박질러 공의주를 사유하고 공공사업을 독점하는 등의 부정부패에 의해 신흥부유층으로 떠오릅니다. 원로원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그러나 점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새로운 체제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정치의 핵심으로 올라서자 정부기구는 존재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군인 정치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가 군인을 통솔하는 시대에서 군인이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형국으로 뒤바뀝니다.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와 그 일당 200여 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라디우스는 짧고 납작한 검으로 그 길이는 18인치입니다. 노예 중 신체 건장한 자들을 뽑아 무예학교에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시킨 후 콜로세움을 비롯한 피의 축제장에서 우매한 군중들의 노고를 달리는 사투를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글라디에이터입니다. 당시 로마의 200만이라고 추산되는 인구 중 약 70만 명이 노예였고, 델로스 섬 노예시장에서 하루 1만 명의 노예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라티프 등으로 달려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자 병력은 순식간에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과거 군 지휘관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무적군단을 격퇴시키자 우길승천하는 사기 속에 해방군은 12만 명으로 늘어났고 부녀자의 능욕과 약탈 그리고 자유에 맞들인 노예들은 이탈리아 반도를 남과 북으로 휘저었습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최초로 소방서를 만들었습니다. 불난 집에 달려가서 불을 끄는 대신 그 자리에서 집값을 흥정하여 그야말로 헐값에 강탈하여 부동산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마저 원했는데 개인 재산으로 8개 군단을 조직하여 스파르타쿠스난을 직접 진압하러 나섰습니다. 마침내 노예들을 반도 남단까지 몰아내려갔고 그들의 시칠리아 도주 계획을 협조하는 해적들을 매수함으로써 포위에 성공하였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등장합니다. 술라의 부하로서 마리우스파에 대한 소탕 공로로 개선식의 명예를 받아냈고 20대의 나이에 집정관 대리 자격으로 히스파니아 원정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로마 최고의 무력을 보유한 장군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공동으로 스파르타쿠스난을 평정합니다. 비아 아피아에서의 처형은 로마에 대한 반역의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장군이 로마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호화스러운 개선식 속에 군인 정치 시대의 새로운 주역임을 자임합니다. 원로원을 협박하여 두 장군이 동시에 집정관에 오릅니다. 포에니 전쟁의 승리는 풍부한 토지와 무진장의 노예를 로마 귀족들에게 안겨주었다. 토지와 노예의 독점에 의해 성립된 라티푼디움 체제는 시민 경제를 제물로 삼으면서 유일한 경제 담지자로서 로마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농민 계급의 몰락은 군인 부족 사태를 야기했고 결국 로마의 발목을 잡았다. 막스 베버는 이를 한니발의 뒤늦은 복수라고 했습니다. 마리우스의 군개혁안은 당면의 국방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로마 몰락이라는 역사의 숙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줄리우스 카에사르가 17살 때 술라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카에사르는 마리우스의 처조카로서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후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겨 다녔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가 특별 사면으로 살아났습니다. 당시 술라는 그의 태도를 보고 너희들은 후일 이 청년에게 거꾸로 당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다 하였는데 그의 눈초리와 자긍심이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카에사르가 로드스 섬에서 수확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적에게 납치되었는데 20탈란트의 몸값을 요구받자 그는 자신이 귀족이라 자부하면서 몸값을 50탈란트로 올려놓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었고 풍성한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카에사르는 해적에게 내가 풀려나면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는데 그는 풀려나자마자 즉시 빚을 얻어 군대를 조직하여 직접 해적들을 격퇴하여 자신의 말을 실천하였습니다. 로마에는 파트런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트론은 귀족들로 군인 또는 변호사를 거쳐 정치가로 변신하였고 민중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설에서 오락의 영역에까지 그리고 국가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까지도 개인 재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란 힘없는 평민으로 국가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로서 곧 지도자들의 대상이며 정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귀족은 명예를 추구했고 평민에 대한 배려라는 상호 관계가 유럽의 사회 결속력의 저변에 자리하게 됩니다. 후일 중세의 봉건제도의 토대가 되고 유럽 지도자상의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화국은 시민들이 정치 권력의 원천이라 했고 직접 민주주의 아래 시민들과 정치가들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같이 했는데 무명의 카에사르가 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민중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뒤늦게나마 정계에 발을 딛게 됩니다. 줄리우스 카에사르, 그의 이름은 라틴어로 율리우스 카에사르입니다. 율리우스는 트로이의 별칭인 일리움에서 유래했는데 그는 로마를 건설한 트로이 후에 아이네이아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몰락해가고 있던 귀족 가문인 카에사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카에사르의 어머니는 만약 내가 오늘 그 직책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 곳마저도 없다라고 했는데 폰티펙스 막시무스 페스타 신전 제사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귀족파를 대표하는 폼페이우스와 자신의 딸과 결혼을 맺어주고 재력가인 크라수스의 도움으로 카에사르는 평민파를 이끌면서 삼두 정치의 한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줄리우스 카에사르는 히스파니아 총독으로 파견되어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었고 돌아오면서 집정관을 맡았습니다. 카에사르가 새로운 도전을 맡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줄리우스 카에사르가 계속됩니다. The die is cast. The Rubicon must be crossed.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